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2020년까지 중시해야 할 세계의 질병으로 심혈관 질병, 우울증, 그리고 에이즈를 꼽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생활 기능의 감퇴를 동반하기 때문에 제일 심각하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 경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걸리기가 쉽고 많이들 겪는 질병이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흔히 우리가 이 우울증을 설명하는 유명한 표현으로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의 감기다 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 심리 질병 중에서는 우울증이 정말 가장 보편적이다 하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랑 우울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뭔가 내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또 좌절을 하거나 뭐 이럴 때에 우울해지는 거는 정말 정상적인 우리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괜찮아진다? 그렇다면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길어도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점차 회복이 되거든요.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근데 우울할 정도랑 그 지속 시간이 이제 그 보편적인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봐야 돼요.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야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되느냐.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이랑 인지적인 부분이랑 마지막으로는 생리적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정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의 이 상실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는요. 간혹 쉽게 화를 내거나 내가 참지 못하거나 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기 비하라고 하죠. 자기 비하를 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나 뭔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자살 충동처럼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생리적인 증상에서는 식욕 변화. 이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또 안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면 변화. 너무 수시로 자는 것도 있고요. 일찍 깨거나 아니면 아예 못 자거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또 그 동기의 변화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다 흥미가 사라지는 거. 흥미를 확 잃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누워만 있는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냥 만성 피로처럼 생활 의지가 없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거랑 인지적인 거랑 생리적인 거,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일단 우울증을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이 필요하다면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간혹 우울증을 물으시면서 제가 조울증이거든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조울증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들도 있어요. 이게 조울증에서요. 조라는 이 글자가 조급하고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의가 없고 뭔가 도덕적인 그 기준에서 미달되는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질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울증보다는 우울증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조급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하는 게 우울증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일단 이 부분은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우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약물 치료랑 심리 상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고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약물 치료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데 그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게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주려고 일단 하는 거고요.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차이가 쉽게 설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요, 이 두 방법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가장 좋지만 진단을 병원에서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많이들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좀 적긴 해요. 근데 효과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아무래도 누구나 다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이게 좀 더 쉬운 성격이 있나요? 하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꼼꼼하고 완벽하고 성실하고 뭔가 고집스럽고 완고하다고 하죠. 이런 성향들을 들 수가 있어요. 뭔가 주변에서 이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불안해. 그리고 내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지나치게 과하게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겠죠. 또 생각을 할 때 이게 마음이 지치면 매사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일부를 모든 것처럼 확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만한 한 가지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요따만큼 안 됐는데 나는 역시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야. 요만큼의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삐걱했어요. 삐걱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시작해보지도 않고 좀 잘 안 된다, 뭔가 좀 그렇다 싶으면 내 탓이야. 무조건 다 내 탓이야. 뭐 절대 무리야.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는 경우.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내가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한 번은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의 내 기분과 현재의 내 마음이 어떤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편안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편안해져야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최근에 뭔가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에 있어서도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두렵게 느낄 때가 많다.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중에서 2개 이상 혹시나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중,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가능하면 제3자와 이야기를 좀 하셔서 한번 제대로 현재 내 심리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오늘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